이럴 거면 뮤지컬 71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해화로운 공연생활의 안영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평론가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10월이면 이제 아시안 게임 시작했고, 네, 우리나라 금메달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자, 오늘 소개할 공연은 이렇게 그 방송 들으실 때 그 아름다운 날씨와 이상하게 대비되는 아픈 역사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곤투마로 10월 22일까지 우리 광림 아트센터 여기서 초연됐었죠. 여기서 초연 홍화센에서 왔다가 다시 초연 이 장소로 옮겨온 공연장이고,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포함해서 2시간 반 정도 하는 공연입니다. 제작사는 지난번과 같이 페이지원에서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이 원래는 페이지 원이 아니고 원래 계획은 아시아 브릿지 콘텐츠? 네, 아브콘. 네. 아브콘에서 초연 때 아브콘이 올리지 않았나? 올렸나요? 네. 저도 정확히 이게 광림에서 초연을 하고 재연을 올리려고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못 올라가서 곤투마로는 올라올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못 되고 이제 곤투마로 어떻게 되는 거지 얘기 나오다가 2021년에 재작년에 우리 홍하슨에서 곤투마로를 다시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고 엄청 사람들이 막 즐겼었고, 그때 이제 그 초연 무대랑 좀 바뀌었던 것 때문에 좀 초반에 좀 횡하다, 뭐 일막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가 공연 후반부에 뭐 여러 그 네이버에서 공연 풀로 중계도 했었고요. 실시간 생중계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최재웅, 김재범, 박영수 배우가 해공에 나옵니다. 게임을 해요. 이때부터 굉장히 곤투모로 하면 저 영상에 빠지지 않나요? 그래요? 이때부터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김재범과 최재웅의 전혀 다른 어떤 유머 코드가 부닥치면서 엄청 대단한 시너지가 났었고, 당시에 그 실시간 방송을 1000명이 넘게 봤었던 것 같고, 박영수 배우가 중간에 이 형들 뭐냐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생각만 해도 웃기겠네. 네, 이러면서 둘은 진짜 친한 친구 아니야? 찐친. 네. 그래서 아트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작품이 그 후반부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곤투마로 다시 언제 하냐 이랬는데 2년 만에 초연을 했었던 공연 장소로 돌아와서 공연이 되고 있죠. 네. 공연 배경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할까요? 드라마요? 갑신정변. 네네. 때 이제 3일 천하. 네. 이때부터 이 이후의 얘기까지가 그렇죠. 이제 이 작품의 어떤 배경이고, 여기 보니까 2015년에 창작산실에서 최우수 대본상까지 받고 우람문화재단에서 프로젝트 박스 시아에서 리딩 공연하고 16년에 초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고, 이 배경 갑신정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갑신정변이 배경이고 이때 그 김옥균이 갑신정변부터 나중에 이제 홍종우 김옥균을 살해했다고 말하는 홍종우가 그 이후에 이제 활동했던 것까지 엮어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이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 그 캐릭터의 감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상상의 것들로 집어넣어서 만들었고, 그 방금 말씀하셨던 홍종우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인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홍종우라는 한정훈이라는 인물로 홍종우라는 대체됐죠.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한정훈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외국에서 하다가 그 고종의 부름으로 이 한정훈이 돌아와서 김옥균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김옥균의 뜻이나 이런 걸 들은 다음에 한정훈이 고민을 하면서 이 시대, 아픈 시대를 표현하는 뭐 이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게 얘기했나요? 그거보단 좀 많이 복잡한데 어쨌든 김옥균이 그러니까 조선 말기 굉장히 혼탁했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아닌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세국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화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청나라, 일본, 러시아 다 찝쩍찝쩍거리면서 조선에 거의 국권이 없다시피 한 그런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힘을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서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일본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네. 청군이 들어오면서 진압당하면서 3일 만에 네. 그 끝난 것이 이제 여기 배경이 되고 네, 있는 갑신정변. 갑신정변이고.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됐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이라는 네, 네.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피를 하죠. 네. 도피를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좀 방랑의 생활을 겪고 일본에서도 이제 김옥균을 이용해서 한번 저 조선의 조선을 또, 예.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었으나 음.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으나 여기서 이제 별로 쓰임이 없으니까 네. 좀 방치하고 웬 섬으로 좀 네. 한즉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시기를 겪다가 그래 여전히 조선이 여러 나라의 종속국 같은 어떤 독립된 국가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얻지 못하니까 이 일본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혁명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하다가 한편으로는 나라 그 구테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구테타를 일으키고 실제로 그때 외척들 민씨 집안의 외척들이나 그 대신들을 되게 많이 죽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도 발표하는데 국가에서 보기에는 구테타를 일으키고 실패해서 도망간 사람이니까 거의 약간 역적 같은 그렇죠. 느낌이 네. 들었고 일제 앞잡이다라는 뭐 그때의 평판도 있었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암살하려고 여러 명 자객을 보내죠. 근데 그것들이 실패하고 그 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홍정우를 보내서 암살해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사지를 굉장히 여덟 개인가요? 8가지 부분을 나눠서 전국으로 터서 묻었다라고 하죠. 근데 네. 홍정우는 그 이후에 고종의 신임을 받고 중요한 이제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김옥균과 마찬가지로 외세가 워낙 드세다 보니까 외국 세력이 결국 자신들의 정치를 못 펴고 그리고 그도 똑같이 김옥균과 같은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과 갑신정변 이후에 이 아팠던 우리나라의 역사에 작가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캐릭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기의 어떤 갈등이나 고민,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간의 고종과 김옥균, 김옥균과 한정훈, 뭐 이런 인물들 간의 어떤 그 섬세한 표현, 뭐 이런 거. 네. 김옥균이 일본에 가 있었을 때도 일본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아주 섬세하게 네. 그리고 그 이진아 연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출 방식이요. 예, 그 이게 이미지 그, 예, 중심의 이미지 영화. 그 의상 영화 같은. 의상 같은 거를 좀 크게 이렇게 몸 동작을 쓰면 의상이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이미지적으로 딱 각인시켜주는 이런 무대 연출 같은 게 좀 있죠. 그래서 네. 그 곤충화로 이제 오랜만에 홍하슨에서 올라왔을 때도 그 이제 무대나 이런 게 좀 휑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김옥균의 그 사지가 잘라나가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의 영상과 어우러지는 그 씬 하나의 어떤 임팩트를 위해서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도 이제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이니까는 옷을 다 하얀색으로 앙상블을 다 입혀서 이번에 앙상블이 홍대 아트센터 때 공연보다 4명인가 지금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대가 좀 커진거나 무대에 이제 그 배우들로 좀 채우기 위해서 이 배우들을 활용한 그 의상 같은 것들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일본의 옷이나 그 청나라의 옷이나 군인들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매 씬마다 의상을 바꿔서 보는 맛을 이제 그렇게 배우를 표현하는 이미지적으로 좀 표현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그 턴테이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턴테이블의 활용도 뭐 그 2가지 정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작사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그 1막 때 그 예전에 좀 이렇게 루즈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보여질 것들이 많이 없어서 전기가 느리다는 평이 많아서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게 보이려고 연출을 좀 신경 썼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회전 무대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썼는데 배 전환을 위한 용도로 하나 쓰여졌고 다른 용도는 이 대도구나 소도구들이 들어와서 보는 시야각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회전 무대를 이용해서 보는 시야를 좀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회전 무대가 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평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배 이동이나 그 외 하데스타운 같은 거 봐도
이제 이 턴테이블을 좀 계속 돌기도 하고 이제 드라마 연출적으로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명성황후 공연 때도 흥선대원군이 맨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턴테이블을 주위를 도는 것. 그다음에 아주 정통적으로 레미제라블 영상으로 바뀐 무대 아니고 예전에 레미제라블 무대를 봐도 턴테이블을 돌려서 무대 도구나 이런 것들을 돌리면서 그 장소적인 공간 이동 플러스 배우들의 모습을 관객들한테 여러 각에서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치로 활용되는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아쉽게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초연 때 우리 못 봐서 리프트 얘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리프트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리프트는 아마 그 이제 재연 오고 하면서 이게 리프트라는 게 사실 무대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장치적으로 극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곤투모로가 BBC에서 했었으니까 초연 때 있었으니까 아마 가능했을 텐데 근데 이제 턴테이블 들어오면서 그게 장치가 좀 쓰기 힘들어졌을 수도 있고 그 두 개를 같이 쓰긴 힘드니까 예. 공간을 분리시키지 않는 한 이거 두 개 정도 쓸만한 공연장은 토월 정도에서 그 세익스피어 인 러브 했을 때 리프트 무대 앞쪽에서 올라오면서 뒤에 턴테이블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마 재연 때 썼었던 무대 연출과 이번 3연 때 쓰는 무대 연출이 결합되면서 다른 것들은 대도구 소도구도 이제 약간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턴테이블을 쓴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진아 연출님이 워낙 그 이미지로 표현하시는 것도 잘하시지만 네. 장면 전환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막을 이렇게 암전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전환일 텐데 예.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 배우들의 동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면 전환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그 장기가 잘 발휘되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네. 이 이진아 연출님이 연출할 때 그 셋업 기간은 전쟁터입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전환을 연습실에서 전환 연습은 스태프들이랑 해야 되는데 배우들도 연습실에서 퇴장한다. 그럼 무대 감독이 조명 아웃, 조명 인,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셋업을 하면서 이거 씬 전환 어떻게 할 때 이 뭐 무대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는 조명을 켜놓고 오른쪽으로 배우가 퇴장하면서 왼쪽에서 자연스럽게 무대가 나오면은 조명 색깔 바꿔주면서 뭐 이렇게 된다. 이게 그림으로는 잘 이게 상상으로는 잘 안 그려져요. 그쵸, 현장에 가서 이 우리끼리는 기깎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배우들 퇴장이나 이런 동선 보면서 관객들이 씬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씬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엄청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전쟁터죠. 그럼 저쪽 뒤에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욕도 합니다. 아씨 여기서 이렇게 욕을 해요. 근데 이걸 옛날에는 안 들리게 했는데 너무 짜증나면 살짝 들리게도 합니다. 아이씨 여기까지는 들리게 하고 뒷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하튼 공연장에서는 그 전쟁터고 그래서 제가 공연을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가 처음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에 프로필 촬영할 때는 프로필 촬영이나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공연 막공까지 전체 기간에 제일 힘든 시기가 드레스 리허설 하기 전에 테크 리허설 할 때 이때가 제일 지겹고 힘들어요. 짐 빠지고 이때 이제 그 자리에서 이거 무대에 서 있는 그 큰 무대의 배우들한테 앞에 번호를 새기거든요. 객석에서 무대 바라볼 때 정중앙을 놔두고 중앙에서 왼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오른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거 약간 그 그래프처럼. 그다음에 무대 뎁스, 그 무대 깊이로도 1번, 2번, 3번, 4번 놔둬서 배우들을 보고 야 좀 그 무대에서 1.5에 쓰고 이것도 이제 1.5의 오른발 끝에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조명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배우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마킹 찾아다니면서 정신없죠. 근데 이걸 정확히 좀 해줘야 이 신이 그 앞신 뒷신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 시간이 테크 리허설 이 시간이 가장 지겹고 어려운 시간. 근데 이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으면 공연 보실 때 약간 그 쾌감이 딱 그 이쁘게 보이는 딱 한 장면의 그림. 그리고 이거 잘못 맞춰놓으면 드레스 리허설 때 사진 작가 사진 찍을 때 얼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조명이 안 맞으니까. 요즘에 폴라로이드 같은 거 이벤트 할 때도 얼굴 날아가면 안 되는데 이거 프로그램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진아 연출님이 그 의상 색감이랑 조명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 걸로 좀 유명하죠. 네네. 여하튼 이진아 연출님 칭찬만 해드리면 좀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이 죽어난다 이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곤투마로의 큰 그 이벤트가 본의 아니게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래요? 대통령 바뀌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뭐 한
6번 공연했는데 내내 바뀌었다. 이러면은 이게 그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그 조사인데 딱 2번 바뀐 거죠. 2번 했을 때 2번 바뀐 네.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2016년에 하고 2021년 1년에 이제 그 탄핵이 되면서 2016년에. 예. 근데 이제 올해 2023년에 국민들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를 반증해주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요 정도 얘기만 하고 이게 잠깐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실 갑신정변을 배경으로 하고 실제 있었던 급진 개혁파들 네. 이들의 어떤 일본과 손잡고 우리나라를 개혁시키고자 했었던 도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청나라의 관여로 실패가 되고 다시 홍정호를 불러서 김옥균을 뭐 암살하고 막 이런 얘기는 실제 사실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곤토모로의 이제 그 허구는 어떤 얘기들이냐? 이 작품에서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오는 허구는 한정훈이라는 캐릭터죠. 이제 네. 원래 없는 캐릭터를 만든 거였고 홍정우를 가장해서 활동을 네. 하다가 그를 암살하러 가고 김옥균에게 자신을 홍정우라고 소개하면서 했었던 한정훈이라는 캐릭터는 허구이고 또 한정훈과 김옥균이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한정훈이 김옥균의 사상에 굉장히 감화되는 부분. 네. 그래서 살해의 명을 받고 왔지만 그것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가고 심지어 김옥균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이가 홍정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더 큰 나라를 위해서 나 대신 나는 이제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 너가 그 일을 역할을 맡아달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도 작품에서는 이야기되는데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걸 담아서 대사나 감정 네네. 같은 것들을 허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홍대 아트센터에서 이제 재현됐을 때 네. 2막 시작해서 배신 그 영상으로 뒤에 배가 나오는데 너무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리얼한 김옥균과 그 한정훈이 홍정우로 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관계자다 보니까 영상으로 나온 거 알겠어요. 영상에 가끔 이렇게 흔들려 배니까 저게 단가? 계속 뭐가 나오나? 언제 바뀌지? 전환 언제 되지? 이제 막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턴테이블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표현하신 것 같고 곤투마로에 워낙 고정 팬들이 있어서 곤투마로가 결국은 공연 말미에 가면 곤투마로가 이제 끝나가는 10월 22일 날 끝나니까 끝나가는 분위기라 이제는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이 보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이게 좀 초장에 보셔야지. 곤투마로 나중에 사연이 올라올 때라도 초장에 보셔서 뒤에 가서 배우들의 어떤 이 연기 톤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앞서 얘기했던 드라마 앞서 얘기했었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곱씹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돼야지 곤투마로는 좀 더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 그 창작 뮤지컬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다루는 우리나라 실제 역사를 다루는 작품 중에 좀 대형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공연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별로 없어요. 명성황후, 영웅, 곤투예요. 뭐 이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있으세요 혹시? 대형 뮤지컬이요? 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스터디셀러처럼 꾸준히 공연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주로 지역 뮤지컬에서 지역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 소재의 뮤지컬이거나 네. 지역의 역사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90년대의 역사 뮤지컬은 하나의 한 축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명성황후도 나온 거고 예. 뭐 그런 건데 뭐 동학운동이라든가 뭐 독립군 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뭐 신라 시대 이야기 이런 거 갖고 만든 것들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장보고 뭐 이런. 맞네요. 말씀하니까 장보고도 생각나고 최근에 했었던 광주도 생각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공연이 올라가고 이제 좀 관객들한테 공연 좋아하시는 관객들이 원래 알고 계시는 거 말고 공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제목 들으면은 뮤지컬 알만한 이런 작품들이 계속 좀 개발이 되고 어려운 것이 명성황후만 해도 무대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나마 그 무대나 의상, 뭐 안무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잘 나온 편인데 우리의 역사를 소재로 해서 뮤지컬에서 비주얼을 뽑아내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성공적으로 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명성황후도 우리나라에서 초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무대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없지 않았는데 무대가 이쁘다고 얘기한 걸 우리나라 대중들이 인정한 건 뉴욕에 갔다 와서예요. 명성황후가 뉴욕에 가서 거기에 있는 기자들이 보고 아름답다 막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게 우리나라 뉴스데스크에 막 나오고 그러면서 티켓이 막 붙기 시작했거든요. 곤투마로가 그런 의미에서 전 반갑다는 뜻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곤투모로에서 마지막 한정훈이 총격을 어마무지하게 당하는 이 장면이 말만 들으면 네. 홍콩 느와르를 보고 자랐던 우리 같은 세대한테는 영웅본색이나 첩혈상궁의 주윤발 같은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특히. 근데 그 장면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모습을 무대에서 그렇게 한다고 배우가 그냥 뭐 음악 맞춰서 탁탁탁탁 하고 사이키 좀 이렇게 조명 맞춰서 한다고 유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 너무 드라마틱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그니처 장면 같은 연출이 담겨 있는 공연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서편제가 진짜로 다시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서편제의 마지막 장면에 그 턴테이블 돌면서 그렇죠. 송아가 그 자기 동생이랑 이 소리를 하는 동생 앞에 소리를 하는 이 턴테이블 이 씬이 뭐 무대 위에 대단한 무대 장치가 있어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각인이 될 수 있으면 솔직히 그 무대 장치 돈 얼마든지 모르겠는데 노틀담 파리 저 처음 보고 진짜 실망했습니다. 기둥 4개가 왔다 갔다 그거보다가 우리나라 오디에서 드라큘라 만드니까 기둥 8개인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하튼 그런 것처럼 이런 곤투마로 같이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아니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대극장 창작 공연들이 어떤 기가 막힌 씬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각인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 작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인별 배우가 이완 역할을 하는데 너무 못됐는데 네. 목소리가 매력적인 거예요. 아니 왜 너무 못했어요. 아니 그 역할이 이완용이잖아요. 못됐는데. 근데 그 이완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거는 허구의 인물이에요. 예, 이완도 역시 허구의 인물이에요. 이 작품에 이완용을 연상시키죠. 연상시키는 허구의 인물 이완도 말씀하셔서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름도 그렇게 졌잖아요 일단. 네네. 예. 그리고 뭐 고종의 태도도 되게 모호한데 정말 네. 고종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분분하니까 네. 지금 보면 굉장히 김옥균에 대해서 김옥균에게 대해서 많은 권한을 주고 김옥균이 그 갑신정변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됐던 거면 고종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도 나중에 이제 도망치기도 하고 아니 그 네. 갑신정변 때 피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김옥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는지 되게 모호한데 여기서는 나중에 그 끝까지 가서 김옥균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도 고종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해요. 네. 근데 김옥균은 끝까지 고종에 대한 어떤 충성을 이게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되게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작품 안에서는 정리를 하면서 보여줬던 거죠. 제일 이해 안 가는 건 고종이긴 해요. 이 작품에서 고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원래 그런 계속 휘둘리는 한 임금인 것 같으면서도 또 김옥균에게 대하는 태도는 또 무엇이며 저렇게 변심이라고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조금 배신감인가? 왜 저렇게까지 죽여서 잔인하게 하려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홍종우에게 내리는 임무지신 또 뭔가? 한 나라의 임금이었다가 한 사람이었다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되게 막 알 수 없는 그래서 배우들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캐릭터를 잡아내는데. 네. 근데 뭐 명성황후의 고종도 그렇지만 고종이라는 그 임금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이완 얘기를 하는데 인별 배우의 목소리가 그 워낙 베이스 음에다가 매력 있는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는 김태한 배우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그 이완을 연기하는 인별의 모습을 보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연기했었던 배우들은 그 계보가 있었다. 김범래. 네.
그 전에 또 누가 있었나요? 김범례 배우가 가장 떠오르고. 제가 우리나라에 계보는 김범례 이후에는 잘 모르겠고 비슷하게 두껍고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배우들이 간혹가다 나왔는데 범례 형이나 그 인별 배우처럼 그런 목소리 톤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 톤에서 노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부르는 배우가 그 지금 이름 뭘로 바꾸신지 모르겠는데 김성기 배우가 네네네. 2410 했을 때 그 엔지니어 역할을 했었던 김성기 배우님. 그렇죠. 그 엔지니어도 그랬고 로마의 휴일인가 했을 때도 약간 뚱뚱한 분장하고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때도 그 씬에서 그 노래 한 곡으로 다 관객들의 박수를 다 가져갔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는 외국 공연에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저기 헤롯. 예. 헤롯은 정말 그런 어떤 묵직한 배우 아니고 예. 그때 초연 때도 아마 그 외국 그 가수 중에 저음 되게 강한 예. 그 가수가 그 역을 했던 걸로. 그 음도 못 하겠어요. 네. 네네네네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캐릭터는 공연에서 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고음이 안 올라가라고 고민하고 지금 이제 성악하셨던 분들이 뮤지컬을 많이 들어오시니까 지금 네네. 팬텀도 그렇고 막 여러 개 있으니까 네네. 베이스들이 좀 또 와야 돼요. 베이스가 누가 봐도 베이스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좀 와서 밑에 음을 좀 깔아줘야 이게 좀 풍성해집니다. 예. 너무 테너만 와요. 테너나 바리톤만 와서 좀 멋있는 거 막 하려고 하시는데 아니 이게 여러분 냉정하게 이거 배우 2시간 반 동안 공연하는데 어떤 배우는 2시간 반 중에 2시간 동안 무대에서 내내 고생해갖고 박수 받는 배우가 있는데 어떤 배우는 2시간 반 중에 15분 정도 나와서 기가 막힌 거 한 씬 따먹고 딱 박수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거 괜찮은 꿀자리거든요. 요거 이제 성악 좀 하시는 분들 요쪽 많이 좀 와주시면 이 전재현 배우 또 이렇게 좀 등치가 있고 수염난 배우들 특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네네. 이런 배우들도 몇몇 캐릭터 겹쳐갖고 지금 자기들끼리 좀 혼선이 있거든요. ENK에서는 어떤 배우만 쓰고 또 어디서 어떤 배우만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쪽에 지금 구멍이 많습니다. 요거 좀 많이 채워주셔야 돼요. 예, 캐릭터 있는 배우들. 네. 여튼 인별은 뭐 워낙 게다가 또 사람 자체가 본체가 약간 좀 그 하얀데 수염이 나 있고 막 이래서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순진한 친구더라고요. 부끄러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저도 방송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막 부끄러워해요.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면 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근데 이제 그런 배우가 이제 무대 위에서 이름도 얼마나 예뻐요. 별. 임스타. 그게 무대가 되게 비어 보인다고 했는데 딱 한 장면 되게 좀 풍성하게 늘어난 장면이 있어요. 뭐요? 엔딩에 총 맞는 장면. 그쵸. 엄청나게 그거는 조명과 홍화스텐에서도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총을 진짜 쉴 새 없이 쏴요. 적당히 쏘지. 정말 영화 보는 듯이 연출을 하죠. 저는 이 작품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초연하고 좀 나중에 그 재연까지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잊고 있다가 어느 오디션에서 익숙한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곤토마루의 그 저 바다의 날을 배우가 와서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노래인지 근데 분명히 내가 아는 노래인데 네. 익숙한데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 곤토마루 노래였구나. 곤토마루 노래가 이렇게 좋았었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상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음악이 주는 매직 효과입니다, 진짜. 이게 한번 드라마를 겹쳐서 공연을 봤는데 볼 때는 이제 드라마 이해하고 하느라고 음악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이 좋았던 경우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이 음악만 딱 따로 들어요. 그럼 분명히 들었던 노래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은 이제 이 뮤지컬에서 나왔던 노래구나. 이렇게 될 만한 노래들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뮤지컬 그 드라마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곤토마루 노래는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곤토마루 처음 봤을 때 좀 어렵게 봤어요. 이 시간도 길고 해서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무대 인사 진행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공연 진행하는 동안 그 무대 뒤에서 앉아서 기다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앉아서 기다렸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뮤지컬의 영업 중에 1등은 음악이다. 그럼요. 근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서 얘기하는데 OST를 하나 풀거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클립 영상이나 또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노래를 딱 하나 공개하잖아요. 네. 이래서 익숙해져서 공연 때 딱 반가운 정도의 마음이 드는 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말고 초연을 공연을 해. 아니면은 뭐 한참 만에 하는 재연이든 공연을 해. 이때 나왔던 공연 장면의 클립 영상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노출을 시켜서 이 공연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연을 할 때 이 음악의 맛에 취해서 공연장에 올 수 있게. 그러니까 드라마랑 엮어서 공연. 왜 그 어렸을 때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렸을 때 말고 저랑 국장님 어렸을 때 그 조성모의 투해분. 아, 네. 네, 이런 뮤직비디오 아시죠? 그럼요. 네, 중간에 이병헌 드라마. 네네. 네. 김하늘 자동차 그때는 폭파 진짜 사건. 지금도 뭐 뮤직비디오 공들여 찍지만 그때는 굉장히 막 한편의 단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토리가 있고 네. 그런 게 되게 많았죠. 지금은 아티스트 가수들 이쁘게 나오고 멋있게 네네. 나오고 하는 이쪽에 약간 그냥 쇼적인 부분에 좀 포커싱이 돼 있다고 하면 지금도 간혹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올 텐데 그 당시엔 드라마가 있는 뮤직비디오였는데 네. 이 드라마 내용과 이 노래 가사말과 어우러지면서 근데 뮤지컬 무대에서 배우가 부르는 노래를 배우한테 포커싱 되는 장면도 있다가 전체 무대를 보여준 장면도 있으면 이게 그야말로 뮤직비디오잖아요. 사실은 무대 위에서 하는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어 놓거나 각인을 시켜 놓으면 예,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 얘기. 뭐 옛날 사람 불러나 씨가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 이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이 연극 음악극에서 이 무대를 가지고 이기찬의 감기인가? 아, 네네. 이 맞아요. 뮤직비디오가 이 공연 무대거든 배경이거든요. 이거 둘이 같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대박 쳤었거든요. 네.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저희 공연장은 언제나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느 네. 정도 투자도 가능하신가요? 무대를 빌려주는데 투자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하튼 저번에 일본 다녀오셨을 때 네. 그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 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틀 정도를 6개월 전에 본공연 네. 6개월 전에 무대 만들어 놓고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본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뭐 일본에서 잘 안 해요. 그렇게 예, 안 하는데 예. 일본은 공연을 짧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연이 올라간 다음에 그 영상을 찍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영상을 확보하려면 공연 영상을 미리 이제 좀 티켓에 세일즈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려면 그 전에 확실히 찍어놔야 됐던 거죠. 예, 실제 무대에서 안 되면 어떤 스튜디오 같은 데 빌려갖고 요즘 영상 기술 많으니까 네네. 무대 디자이너한테 영상 이거 디자인으로 좀 해서 노래 부르고 이걸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작업을 하던가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정훈이 저기 총 맞는 장면이나 이렇게 곤투마루에 각인될 만한 장면 이런 것들은 좀 멋있게 영상으로 남겨놓을 수 있으면 그건 곤투마루라고 얘기하면은 곤투마루 못 들어봤는데 그 왜 그 총 맞아갖고 죽는 그 뮤지컬 막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런 멋진 장면들을 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붕괴는 3가지 버전의 영상이 있어요. 김재범 버전, 윤수호 버전, 신성민 버전. 그래요? 남아 있어요. 저는 조선의 붕괴가 그게 티켓값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있습니다. 고화질로. 꼭 다 달라요? 각자 아니, 배우별로 아예 풀 버전으로 있어요. 그 노래 한 곡이. 이번 시즌? 지난 시즌. 그죠? 지난 시즌. 그 지난 시즌에 생방송했었던 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장면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누가 총을 잘 맞나. 쓰러질 때 그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곤투마루 그 연습실 가면은 한쪽 구석에 의상들이 쫙 있었거든요. 의상이 네. 워낙 많이 쓰이니까 네. 거기에 하얀색 와이셔츠에 피가 쫙 칠갑이 돼 있는 네. 그걸 보면서 한정훈의 죽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옷 빌려갖고 이불 대듯 프로필 사진 찍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알뜰하십니다. 예. 근데 그게 필요해요. 이 여담인데 그 무대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 공연하고 나면 거의 폐기하거나 엄청난 그 자연 쓰레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무대나 세트들을 그 시에서 한번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대여해주는 공유 서비스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서울시에서 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대곡간이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무대곡간 뭐 이랬는데 그게 제목이 좀 바뀌어서 다른 걸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적어도 뭐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크게 도움 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의상 디자이너도 그 나라 거 뮤지컬 말고 나라 행사, 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 하면 의상을 짧게 하는 행사인데 의상이 막 엄청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 쭉 하고 나면은 의상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분장 쇼 같은 거 할 때 그 의상들을 그 디자이너가 다 주는 겁니다. 그 창고에 그 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야 나 이번에 알라딘을 뭘 입어야 되는데 없냐 그러면 저한테 카톡으로 와서 창고 와서 네가 가져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진짜 하실 때마다 네. 레어를 어디서 하시지? 이랬거든요.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의상 중에 안 쓰는 거 갖다가 잘라갖고 자기가 고무줄로서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한쪽에 행거에 보면은 제가 입는 옷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뿌듯해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은 좀 갖다 치워요 이렇게 되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요. 그 아이다 우리나라 초연할 때 네. 현대백화점이랑 조인해서 현대백화점 삼성점인가 거기 앞에서 패션쇼인가 했었을 거예요. 아이다 패션. 의상이 워낙 비싸고 여러 가지 그 네. 중간에 마이 스트롱기스트 슈트 있잖아요. 예. 그 노래 때문에 나오는 의상 때문에 그것도 패션쇼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거 로비가 좀 넓은 공연장이면은 공연 의상 지난번에 했었던 그러니까 이 공연장에서 바로 직전에 했었던 공연에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다음 공연 셋업 하잖아요. 이때 로비에다가 지난 공연의 의상들을 쫙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좀 보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 좋죠. 근데 전 직장에 있었을 때 예. 그런 거 좀 많이 하는 데인데 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예. 비용도 많이 들고 훼손되면 안 되고 또 그게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보이게 하려면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예. 조명 깔고 뭐 장난 아닙니다. 공연상이 예. 특히 외국 라이선스 공연은 전색을 돌면서 와갖고 대충 형광등불에 그냥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엄청 실망하십니다. 예. 이거는 그 안 하는 일만 못한 예. 거고 가끔 무대 뒤에 가면 이렇게 의상 걸려 있잖아요. 예. 이게 내가 무대에서 봤던 그 옷이라고 예.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 다 이쁘게 하려면 거기 조명 쏘고 그러니까 다 이 관리하고 다 해야 케이스 돼요. 안에다가 예. 조명까지 설치해서 예. 다 만들어줘야 그게 이제 예쁘게 보이거든요. 만지면은 안 될 것 같이 만들어놔야지 이쁜 거지. 네. 아무나 만지게 되면 그냥 아무 옷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 좀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 곤투마루 이번 시즌 공연의 의상, 이 제작팀에서 의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자랑처럼 해갖고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예, 의상들이 많이도 사용이 되고 활용도 많이 하는 공연 곤투마루입니다. 10월 20 며칠까지죠? 10월 22일까지 곤투마루 공연 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대극장 공연이 사실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텐데 네. 그 재관람 혜택이 이게 뭐 이렇게 커피 쿠폰 같이 커피숍 가면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거 이런 건 없고 네 번 보면은 할인권 40% 주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데서 많이 받으셔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주 보시는 분들 소극장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대극장 부담스러우실 테니까는 한 네 번 보면은 그 중에 두 번은 좋은 좌석에서 보시고 한 번은 중간 어디면 한 번은 저쪽 좀 사이드 저쪽 멀리 좀 저렴한 티켓 보셔서 잘 안 보이면 차라리 잘 안 보이는 시에서 눈 감고 음악 위주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곤투마루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